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도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과 팟빵을 통해서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10월 23일 토요일 아침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네, 해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중에 일부는 오늘 조금 깜짝 놀라는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몇몇 분들은 환희에 차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사상 최고치에 이른 테슬라 가격을 보고 있는 테슬라 주주들은 매우 신났을 것이고요. 반면에 몇몇 기술주들을 가지고 있고 빅테크 일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뭐야 하고 깜짝 놀란 하루가 아침이 오늘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스냅이 전일도 폭락을 했는데 오늘 추가 폭락 무려 26%가 떨어지면서 75달러 동기 그냥 60달러 이하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텔도 무려 11%나 폭락을 하는 양상을 보여줬고요. 페이스북도 5%나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기업들 간의 전쟁이라고 표현하기엔 조금 과합니다만 기업들 간의 일부 전쟁이 이러한 상황들을 발생시켰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이 얼마나 위력적인 기업인지를 우리에게 낱낱이 드러냈던 것이 10월 23일 토요일 아침 미국 시장 마감에서 읽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시장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말씀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우려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 기업들 간의 경쟁과 싸움과 기싸움들이 나타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드디어 연준 인사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강화하고 있는 에너지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오늘 아침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에서 원자재 가격들이 폭락세를 연이어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미국에서의 에너지 가격 그리고 가스 가격은 유지되고 있고, 자, 가스 가격이 유지되는 것을 보면서 과연 푸틴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푸틴은 지난번에 했던 얘기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면서 실상 푸틴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은 내년도에는 유가가 100달러가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게 그의 본심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아침입니다. 네, 오늘 중요한 그 인사죠.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정리가 다 되셨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시장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하셔야 되겠죠. 지금 현재 기술주들이 상당히 크게 빠져서 휘청거리는 거 아니냐. 이제 시장이 이대로 다시 한번 많이 올라왔으니 하락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 자라본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그런 느낌으로 불안해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아니 그러면은 사상 최고치가 나오면 안 되잖아. 다우는 거의 사상 최고치 맞는 것 같은데 사상 최고치 35,677포인트. 네, S&P는 0.11% 하락. 이거는 숨고르기. 숨고르기 정도도 아니죠. 이 정도면 그동안 달려온 게 어딘데. 그런데 나스닥이 0.82%, 1% 가까이 빠져서 이런 정도의 상황인데요. 기술주들 중에서는 그 중에서 뭐 빅테크들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테크 주식들 중에서는 뭐 일부는 떨어졌지만 일부는 괜찮은 그런 흐름들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인텔이 11.68%나 떨어졌고 퀄컴 1%,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인텔이 빠졌으니까 1.65% 빠졌습니다만은 반면에 AMD는 올랐고요. 엔비디아도 올랐고 테슬라 올랐고 그다음에 넷플릭스는 여전히 강세 흐름들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빠졌다고 볼 수 어렵겠고, 그 다음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중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은행주들도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올랐고요. 뭐 웰스파고 등등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시장의 그런 위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이제 후반부에는 인플레이션을 연준이 어떻게 인정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고, 먼저 기술주부터 얘기를 드리면 한마디로 애플이 얼마나 강한 기업인지를 보여줬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애플은 오늘 0.53%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제 빅테크들은 많이 빠졌는데 특별히 페이스북이 5%나 빠졌어요.
근데 알파벳은 왜 이렇게 빠졌지? 3% 빠졌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도 2.9%가 빠졌으니까 오늘은 나스닥이 뼈도 못 추리는 날이었어. 얘들 5개 애들이 전부 다 빠졌기 때문에 나스닥이 오를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자, 근데 볼게요. 왜 이러느냐? 핵심은 저거예요. 이미 예전에 얘기 나왔던 건데 그게 구체화됐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애플이 사생활 보호 규정을 변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을 허용하겠습니까? 라고 뜨거든요. 핸드폰을 쓰면 뭐가 허용하겠습니까? 그래서 나 여기 내 정보 혹시 알려지는 거 좋지 않은데 해서 싫어요 하고 딱 찍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네. 그것을 스냅이 이야기했습니다. 스냅이 앞으로 조금 실적 달성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미국은 여기 정말 민감하거든요. 빠바방 하고 어제도 20% 넘게 빠졌죠. 70달러에서 20% 빠졌는데 오늘 또 추가로 빠바방 26% 하락을 했습니다. 웬열. 네. 결국 이건 뭐냐면 플랫폼 대 SNS의 구도에서 그런 대결 구도가 형성되게 되면은 플랫폼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련 기업들이 떨어지면 빅테크 전체적으로도 좋지 않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도 떨어졌고 애플도 떨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여기에 애플의 빅픽처가 숨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애플바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잡스 생각하면 야, 정말 대단하다 막 그러지만 사실 애플이 작은 부분도 많잖아. 얼마나 많아. 특별히 파워 케이블 왜 굳이 핀 있잖아요. 이렇게 애플 전용 핀 그걸 뭐라 그러지? 그걸 뭐라 그러더라? 무슨 핀이라고 하는데 우리 요즘에 C타입 쓰지 않습니까? C타입이 얼마나 편합니까? C타입 완전 편하고 빠르고 데이터 전송도 너무 좋고 다 좋잖아요. C타입 진짜 짱이잖아 한마디로. 근데 왜 C타입을 안 바꿔? 왜냐면 거기에 이제 생태계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애플만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애플 인증을 받아야만 그거가 되지. 안 그러면 다른 거 끼면은 이 액세서리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애플 입장에서도 C타입이 좋다는 건 인정했어요. 왜요? 이미 이렇게 자석으로 붙는 전원 케이블을 쓰던 맥북이나 이런 쪽은 전부 C타입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데이터 전송도 C타입으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C타입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노트북 전원 공급도 전혀 문제가 없는 전선 두께만 조금 두껍게 하면 되는 굉장히 좋은 인터페이스라고 해야 되나?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그런 거죠. 근데 이걸 안 하잖아요. 라이트닝 케이블이다. 이제 생각났다. 라이트닝 케이블을 굳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쓰는 말은 뭐예요? 이거를 바꾸는 게 그동안에 지금 애플이 아이폰을 몇 대나 만드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거 바꾸는 게, 그럼 다른 사람들도 새로 바꿔야 되니까 더 피해요. 라고 하는데 이건 개뻥이야, 진짜. 라이트닝 케이블이 얼마나 약한데. C타입은 중간에 선 끊어지는 거 없는데요. 라이트닝 케이블을 조금만 험하게 쓰면 바로 선 끊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 안티야. 이거 진짜 너무 약았어.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냐면 유럽에서는 환경 보호를 위해서 C타입으로 이제 전부 다 교체하기로 했어요. 그런데도 애플이 버티고 있는 거. 이건 진짜 나쁜 거지. 자, 여기서 읽을 수 있는 애플의 야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애플 앱스토어에서 광고를 하겠다는 얘기겠지. 이제는. 장사 안 되셨어요? 장사하세요. 자, 광고 열어드리겠습니다. 광고, 네. 네. 1년에 1,000억 이 정도? 1,000억 원? 이 정도 내시죠. 1년 그럼 내내 올릴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이런 분위기? 네. 저는 이 애플의 음모가 숨어 있다고 보여줍니다. 자, 그러니까 페이스북과 스냅 같은 경우는 애플 입장에서는 약자죠. 돈 내고 광고 해야 되겠죠. 저는 결국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스냅이 크게 빠졌고 페이스북도 5%의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자, 근데 인텔은 왜 거의 12% 가까이 빠져? 이미 어제
실적 발표하고 장 마감후에 10% 빠져서 싸한데 뭐 이랬는데 결국 그게 드러났는데요. 팻 겔싱어가 이제 이전에 했던 그 인터뷰에서 CNBC인가 CBS인가 하고 인터뷰를 한 거에서 이미 그 전조가 보였는데요. 우리는 지금 최악의 상황에 있다. 내년 분기마다 반도체 부족이 점진적으로 나아지긴 할 것이다. 그러나 2023년까지 수요 공급 균형이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누구들 열심히 하고 뭐 신제품 만들고 한다면서 했는데 이게 인텔의 문제도 있을 터인데요. 그래서 이제 인텔은 정부의 보조금 받고 이러면서 아마 미국의 파운드리 업체로 자리를 잡을 거예요. 결국은 그럴 걸로 이제 방향성이 가고 있는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파운드리 없는 상황들이 너무 무섭지. 이제는 가장 강력한 원자재거든요. 석유 같은 원자재가 이제 반도체예요. 산업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것을 캐내는 정유 공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정유 공장이 파운드리인데 그 정유 공장 만들겠죠. 저는 만들 거라고 일단은 지금 판단은 되어지는데 뭐라고 지금 인텔에서 얘기하냐면 부품 부족이 났다. 부품 부족이 나서 컴퓨터 출하에 부담을 주고 있다. 특별히 전원 관련 칩, 전원 관리 칩이 있어요. 예. 그 PMIC인가 그렇죠? 예, PMIC. 파워 매니지먼트 인티그리티 저거. 네. 이거가 지금 부족하대요. 되게 황당한 경우에. 그러니까 아마 지금 기술자분들, 업계에 계신 기술자분들은 잘 아실 텐데 PMIC 칩이 부족하다고 하실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 이런 칩 사실은 인텔이 제대로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기술적인 한계를 어떻게 돌파하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이런 전원 공급 관리 칩이 이렇게 부족하다는 거는 되게 골 때리는 상황인 거죠, 지금. 네, 골 때리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우리 어제 어떤 분석가에서 우리가 엘더레이크 내년도 후반에 나온다 이랬을 때 우리 그렇게 되면 제가 X된다. 우리나라 X되고 자 메모리 업체들 다 X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엘더레이크 나온다고 했었는데요. 지금 엘더레이크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엘더레이크 문제가 아니고 엘더레이크를 냈는데 그걸 붙여서 쓰려니까 그래 메모리도 잘 공급되고 다 좋아. 근데 전원칩은 빨리 줘봐. 없다고? 뭐 이런 이거 골 때리는 건데 하여튼 지금 이런 상황이 가능하다라는 게 지금 인텔을 타격했는데 이거는 인텔만 타격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 메모리 업체들에게도 문제가 되는 이슈예요. 그래서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65% 빠졌습니다. 저희 한국 입장에서도 이거 조금 애매해지는 거죠. 자,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진다는 건 분명하겠죠. 그건 두말하면 잠소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조금 고민스러운 상황이 맞습니다. 예, 있는 건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건 해야지 우리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받아야지 내가 내 입장이 이렇다고 해서 이걸 꺾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조금 많이 빠졌네요. 인텔 입장에서는 이제 엘더레이크 출시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사파이어 래피드의 출시가 예상대로 그냥 그대로 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팻 겔싱어가 나와서 이 사람 개뻥쟁이가 아닌 다음에야 진짜 허풍선이 CEO가 아닌 다음에야 AMD의 시대는 이제 수고하셨어 AMD 끝났어 이런 정도로 얘기했다면 나와야 됩니다. 이거 여기서 못 나오면 진짜 치명타예요. 인텔 치명타고 다른 메모리 업체들도 치명타일 수 있죠. 그러나 사실은 메모리 업체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공급을 줄이면 되거든. 경쟁 업체 별로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잠깐 오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CIS라고 하죠. CIS, 예, 맞죠? 이미지 센서 칩, CSI야? 이미지 센서 칩, 카메라 이미지 센서니까 CIS. 네, CIS 칩으로 메모리 라인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정말 우려하는 정도로 아마 메모리 가격이 폭락하고 이런 일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자, 기술적 얘기를 해보았고요. 그러나 그 외의 흐름들은 대단히 무난합니다. 파월 의장과 메리데일리 연준 총재께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 발언을 확실하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채권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단기물 금리는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장기물은 어제처럼 계속 얘네들이 오르는 게 아니고 장기물이 오히려 떨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10년물 꺾였고 5년물조차도 꺾이는 흐름 보여줬어요. 장기물은 상승, 단기물은 상승, 장기물은 하락. 이렇게 금리가 오르고 하락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단기물이 올라가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다가오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올라야지. 콜금리가 올랐는데 2년물 금리가 콜금리보다 낮을 수 있어요, 혹시? 그건 안 되지. 올라야지. 콜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 당연히 올라야 되니까 단기물로 오르는데, 장기물은 뭐야? 분위기 보하니까 경기가 그렇게 썩 좋아질 것 같지 않은 걸? 아니면 못 올리는 거죠. 예, 그래서 장기물은 오르지 못했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흐름을 보건데, 이제 채권 시장, 그리고 또 금리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10년물 금리가 금리가 떨어졌다고 해도 지금 얼마? 1.638. 이게 1.7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단기 쇼크가 살짝 온 거였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채권 시장이 위험한 건 사실인데, 채권 투자하는 분들, 특별히 미국 채권 안전하다 들고 있는 분들, 만기 보유 전략 아니고 캐리로 들고 하는 분들 아니고 단기로 가격이 올라가면 팔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너무 금리가 올라갔고 채권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여기서 추가로 더 금리 오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숨고르기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내년도까지 2%를 향해서 조금씩 올라가는 거는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을 들고 있을수록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라서 채권 보유자분들은 조금 위험하다는 경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은 변화가 별로 없어요. 특별히 에너지 가격은 천연가스가 3.7% 올랐고 WTI는 1.79%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부분들은 변화가 없다라는 거. 현재 기조 사항들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 테슬라는 장중에 $910 끝내줍니다. 네, 끝내주게 오르고 있는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 이거는 2023년에서 2024년 거 땡긴 거예요. 그거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지 그건 맞아요. 2023년 거 땡긴 거고요. 그래서 우상향이 2026년도, 2025년도까지 계속 우상향하면 또 그때 2023년 가면, 2022년, 23년 가면 또 25년 거 땡길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3, 4년 땡겼어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애플 같은 기업이 된다고 했을 때 애플의 멀티플을 받는 게 적정하잖아요. 그쵸? 애플의 멀티플을 받는 게 적정한데 지금 애플보다 멀티플이 얼마 높아요? 네, 서너 배 높습니다. 서너 배 높기 때문에 애플 멀티플하고 애플 같은 기업이라고 보고 애플의 멀티플을 주는 상황이 지금보다 서너 배 더 올라야 되는 거니까, 주가가 말고 이익이 더 올라야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아무리 잘해도 1년에 100% 상승은 못해요. 못해요. 한 50에서 70% 정도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너 배까지 땡기는 건 뭐냐면 내년을 땡긴 게 아니고, 내년은 해봐야 50에서 70%라니까 좋게 긍정적으로 봐서 그 내후년까지 하면 한 120%니까, 네, 그 다음 22년, 23년, 24년 거의 25년 부분까지 땡겨온 게 현재 주가라는 것도 우리 테슬라 주주들은 기억하지, 냉정하게. 결혼하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테슬라하고.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재미난 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자체 소셜미디어를 출시하기로 하면서 스펙하고 합병시키려고 하는데, 그 가격이 디지털 월드 애퀴지션이 오늘 400%가 올랐던 전일날 400% 올랐는데 오늘 또 100% 올랐습니다. 그러면 얼마야? 800% 올랐지. 400% 오르고 또 400% 오른 거니까 800% 올랐다가, 와, 대단합니다. 살아있네. T형 살아있네. 야, 네. 자, 오늘 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IHS 마켓의 10월 제조업 PMI 예비치는 59.2가 나왔고요. 전월 확정치는 60.7
67, 예상치는 60점으로 예상치보다는 조금 떨어졌고요. 10월 서비스업 PMI는 58.1로 석 달 만에 가장 높습니다. 전월은 54.9였으니까 서비스업은 이제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식이나 이런 그 놀이, 레저 이런 쪽은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합산, 제조업과 서비스업 합산 PMI 예비치는 57.3으로 전월 55보다는 더 올라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연준 인사 발언이 있었는데요. 파월 의장 발언은 중요하죠. 공급망 제약이 악화됐다라고 해서 악화, 순화된 게 아니고 악화됐다. 공급망 제약과 높은 인플레이션이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올해가 내년까지 충분히 어떻게 지속된다고? 충분히요? 충분히? 네, 충분히. 그런데 이제 이 정도 얘기했는데 시장 충격 별로 그렇게 크진 않죠. 근데 오늘 빅테크 기업이 떨어진 것 중에 하나는 그것도 있어요. 금리가 올라오니까 얘네들은 이제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니까 미래 이익을 땡겨오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테슬라 주주들도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가면 2025년 땡겨오는 거에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너무 길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자, 빨리 끝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정책은 다양한 결과를 관리할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지금은 테이퍼링을 할 때지 금리를 인상할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한다고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을 구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작업이 앞으로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연준 인사 중에 투표권이 있는 인사 중에서 내년도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분이에요. 한 분.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투표권 없는 분들은 금리 인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더 많은데 한 분입니다. 자, 메리델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일부 인플레이션 수치는 깜짝 놀랄 수준이며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급등은 팬데믹이 주도해왔다. 기대 인플레이션도 상승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수치가 내년에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면서 내년에도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예측만으로 금리를 인상하면 경제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이게 연준의 지금 중심이 되는 마인드입니다. 아이디어고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게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번 주말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올라가는데요. 자, 중국 어떻게 될 것인지 되게 궁금하시죠? 중국의 석탄 가격 폭등원이 어떻게 될 거냐. 이미 한 주 전에 촬영해서 약간 시효성은 지났지만 그래도 아주 깊이 있는 내용들이 아주 나옵니다. 김경환 애널 1타죠. 중국 1타 김경환 애널. 또 중국의 현재 상황들을 지난주에 너무 그 편집이 저희가 다 안 돼서 전병서 소장님 너무 재미난 얘기가 중간에 끊겼어요. 저도 듣다가 화가 났어. 왜 여기서 끊겼지? 할 정도로 화가 났는데 그 전병서 2편, 3편이 권순장의 브릿지로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 권순장 브릿지를 통해서 각도기가 한국 증시, 그 다음 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아주 쉬운 그 반도체 이야기, 반도체 초보자를 위해서 반도체를 이야기하는 반도체 기초에 대한 이야기 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에너지가 어떻게 될지 도기책방에서 수소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릴 겁니다. 이렇게 주말 콘텐츠 다양하게 편성할 수 있게 도와주신 흑삼전탕, 흑삼전탕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링크로 들어오시면 18% 싸게 살 수 있는 삼초 육수 순간의 스폰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행복한 주말 되세요.